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정규장이 마감이 됐고요. 금일 시장에 대해서 마감 시황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8월에 어느 쪽에서 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코스피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반도체에 집중을 할지 로봇에 집중을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규장 마감 이후에 지금 NXT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이제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 정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한 3%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분명히 1등, 2등, 3등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등을 사셔도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등을 산다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겠죠. 이왕 똑같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 거라면 우리는 대장주 그리고 1등 종목에 조금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아침이죠. 그쵸. NXT 거래가 시작하기 전에 태양광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X 이런 기업들이 중국과의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하면서 이 신재생의 쪽에, 에너지 쪽에 이미 좀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 이야기도 나왔는데, 설비 투자를 늘려도 생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메모리 시대는 앞으로 203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호황이 된다. 왜? 내가 뭔가 주문을 한다면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의 대기를 좀 해야 될 만큼 반도체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장기적으로는 아직 괜찮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이 컸죠. 근데 드디어 이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봇 규제 수혜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뭐 ESS 산업에 관련해가지고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 이제 로봇 규제까지 엮이면서 2차 전지는 이제 로봇 수혜주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건 AI 그리고 로봇, 그 다음이 바로 2차 전지까지 이제 움직일 거고, 현재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자,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이 하방 추세에 대한 되돌림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이평선에 대한 아직까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코스피, 우리가 코스피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상승 여력이 아직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코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코스피와 다른, 물론 이 추세는 정말 강하게 하락을 했지만, 이 추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죠? 이제는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21선에서의 저항을 받았다면 이제는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는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코스닥이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9월 달에는 이제 코스닥 승강제 도입이 돼요. 우리가 수많은 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프리미엄 등급이 매겨지고, 그 다음에 위험군이 매겨지는데, 프리미엄 등급은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의 투자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종목들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코스닥의 프리미엄 관련 이 상승 종목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산업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환율은 먼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1429원, 30원대도 내려와서 29원대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코스닥이 뭐 13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거는 그냥 코스닥 불장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끌었던 주도 섹터에서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 새로운 기술주들에 대한 수급이 앞으로 더 크게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안에서 왜 코스닥을 그래도 좀 집중하고 있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7조.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지만 최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거래대금은 막 40조, 50조, 60조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7월 돼서야 거래대금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50조의 거래대금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은 수급은 계속 약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틀 연속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좀 매집을 이어나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저점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는 코스닥에 돈이 더 쏠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시장의 섹터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 추세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런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유일하게 이제 좀 21선을 돌파한 흐름인데 얘는 뭐죠? 코스닥입니다. 광통신 관련 수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좋은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현재는 이 저점을 잡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한번 좀 바닥을 정확하게 좀 다지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분명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두산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MLCC가 삼성전기의 신고가를 만들었다면 다시 한번 두산을 신고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제가 CCL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21선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이 CCL이라는 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MLCC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전체적인 섹터를 보시게 되면 뭐 이스트에이드, 클라우드웍스, BQAI, 솔트룩스. 물론 솔트룩스를 제외하고는 거래대금이 별로 없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AI 쪽에서 이미 시장이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I 쪽에서 그나마 거래대금이 좋은 종목들이 SK텔레콤,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S, LG, CNS인데 여러분 자 차트를 보시면 아까처럼 추세에 밀려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추세를 정확하게 좀 되돌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자, 이런 종목들이 AI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저도 이제는 이 대형주들의 흐름이 다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SK텔레콤이었고, 장중에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자, 이제 화요일이죠. 8월 4일이고, 제가 이 SK텔레콤을 추천드린 시간은 보시면 이렇게 8시 48분에 SK텔레콤 미증시에서 AI 섹터가 폭등을 했고 20% 이상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 매도가 안 됐습니다. 내일은 매도가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어때요? 최근에 그 저점에 이 박스권에서 고점과 고점을 탈환했던 그 의미 있는 구간에서 저점 지지 구간을 확인했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사면 좋겠지만 주식은 항상 뭐랬죠 제가? 되돌리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거래에서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고 AI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그동안의 AI 대장은 뭐였습니까? 엔트로픽 쪽에서 테마를 갖고 있는 SK텔레콤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이렇게 21선을 강하게 코스피에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어떤 섹터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수급이 들어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분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추천드린 이후에 이렇게 다소 이제 조정이 좀 나왔죠. 조정이 나오고 86,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주가는 이렇게 96,600원까지 쭉 아주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정도면 충분히 매도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S, LG CN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셀바스 AI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AI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일 조금 집중하면 좋은 종목에서는 제가 네이버를 먼저 1순위로 뽑아 드릴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엔비디아 쪽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 인프라 사업도 갖고 있죠. 거기에 네이버는 최근에 로봇 사업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봇주에 편입을 해도 되는 종목이 네이버예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0만 원에서 21만 원 구간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깬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면 빠르게 돈으로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20만 원에서 21만 원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이 장기평선의 저항을 만들었던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하나의 기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무려 13% 상승 나왔지만 이제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단기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강한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AI 쪽의 한 종목, 좀 굵직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여러분께 네이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많이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추세가 좀 안 들려요. 근데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오늘 태양광으로 움직였는데 얘는 뭐 MLCC로도 움직이고 뭔가 좋은 종목인데 잡조스러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이슈가 있었지만 뭔가 좀 강함이 아니라 단순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로봇 쪽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어제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로보티즈가 오늘 장중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한국 PIM도 이렇게 추세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께 이제 로봇선 관련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국 PIM인데 이거는 한 번 더 추천을 드릴게요. 현재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매집이 정말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집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상단에서 이렇게 좀 공방이 펼쳐질 수 있는 가격대가 8만 원인데 목표가 단기 목표가 8만 원을 잡아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이 8만 원을 돌파했을 때 상당히 강력한 슈팅을 누려볼 수 있다. 과거에 로봇성 관련해가지고는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고 현재는 과대 낙폭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점은 8만원 구간인데 8만원에서 로봇 쪽 이슈가 더 크지 않다면 여기가 종결이 될 거고, 종결이 아니라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PIM을 냈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 PIM.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주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이제 원익홀딩스를 봐야 됩니다.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상한가를 간 이후, 바닥권의 상한가가 나왔고, 현재 단기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완벽한 추세 전환의 신호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려 계시다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우리가 지나가면 어때요? 여기서 샀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주가를 끌어서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저점이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완벽한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로봇성 관련된 로봇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결국 로봇 산업은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든 아니면 추가 매수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곧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한국 PIM, 원익홀딩스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 신호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도 SK텔레콤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냈고, 자, 내일도 이제 더 좋은 종목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처럼 이렇게 수급 부착이 되면서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을 미리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부 다 가능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설문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문지가 나와요. 거기다가 단타 종목 보기 공부방 입장 요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이 종목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설문지가 저한테 도착을 하게 되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께 좋은 종목 상승 시그널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께 응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또 좋은 종목들,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